여러분, 축구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스포츠 정신과 공정한 플레이가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 축구는 여전히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이번에도 쿵푸 축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기술과 전략이 아닌 폭력적인 플레이가 난무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중국의 릴량밍은 위험한 태클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며 즉시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 리그에서도 거친 태클과 반칙이 끊이지 않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싸움이 아닙니다. 팬들은 열정적인 경기와 멋진 플레이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폭력적인 경기 방식으로 세계 축구 팬들의 실망을 사고 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중국의 릴량밍이 상대 선수에게 거친 발차기를 날리며 그대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공을 향한 도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머리를 숙이며 공을 따내려는 순간 릴량밍은 끝까지 발을 거두지 않았고 그의 발은 그대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볼 경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축구가 아니라 격투기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심판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릴량밍은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은 시간을 싸워야 했고 결국 사우디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며 0대1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축구는 예전부터 쿵푸 축구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슈퍼리그에서는 과격한 태클과 위험한 파울이 끊이지 않고 국제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무모한 플레이가 중국 축구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축구는 기술과 전략,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칙과 거친 플레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멋진 플레이와 정정당당한 승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폭력적인 경기 방식은 세계 축구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중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축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뛰어난 실력과 전략이 빛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친 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중국 축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폭력적인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친 플레이는 중국 축구의 전통처럼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 슈퍼리그, KSL에서는 거친 태클, 발길질, 심지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까지 자주 목격됩니다. 상대 선수의 다리를 정강이로 찍어버리거나 공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뒤에서 팔꿈치를 날리는 등 위험한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는 국내 리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 역시 국제 경기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과거 한국,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중국 선수들은 신체 접촉을 넘어선 위험한 플레이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 동아시안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 무리한 태클과 팔꿈치 가격이 반복되었고 2017년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중국 선수가 공중볼 경합 도중 상대 선수의 얼굴을 거칠게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중국 클럽 소속 선수들이 거친 태클로 상대팀 선수들을 부상당하게 만들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중 한 선수는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반칙을 반복하다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중국 축구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제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친 플레이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축구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기술보다 체력과 몸싸움을 강조하는 훈련 방식,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경기 운영, 그리고 반칙에 대한 미흡한 제재가 결합되면서 중국 축구는 점점 더 거칠고 난폭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힘싸움이 아닙니다. 빠른 패스, 전략적인 움직임,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거친 플레이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판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폭력적인 플레이가 계속 용인되고, 이는 결국 중국 축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반칙과 폭력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쿵푸 축구라는 오명을 그대로 안고 국제 무대에서 외면받게 될까요? 중국 축구는 여전히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실력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반복되는 거친 플레이와 비신사적인 행동이 중국 축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자국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축구로는 절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국 팬들조차 자국 리그와 대표팀의 플레이에 실망감을 표하며 경기를 보기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친 플레이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중국 축구는 쿵푸 축구라는 조롱을 받으며 세계 무대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기술과 전술, 그리고 스포츠 정신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칙과 폭력적인 장면으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단순한 경기력 향상을 넘어 선수들의 의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반칙이 아닌 기술로 승부하고 폭력이 아닌 전략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축구는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문화이며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세계 축구 강국들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칙과 거친 플레이로만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진정으로 축구 강국이 되고 싶다면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반칙과 폭력이 아닌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축구는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중국 축구가 세계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깨끗한 축구부터 배우십시오.